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스포츠교육학계 제1차 교육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류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하게 될 제1차 교육세미나는 고등교육 분과 학부편으로 예비 초등교사 및 예비 체육교사의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반갑게 마주하며 대면으로 진행되면 좋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서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회장 유정혜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되는 제1차 교육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예전처럼 회원 여러분들을 직접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세미나는 본학회 교육분과 중에서 고등교육분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예비초등교사와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초등교사 그리고 체육교원 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체육교사 그리고 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 교육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예비 초등교사와 예비 체육교사는 미래의 대한민국 체육교육을 담당할 책임질 정말 중요한 우리 교육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우리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교육실습은 현장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세미나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고등교육분과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총 3분의 발표자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공주교육대학교 서정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예비 초등교사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제1차 교육세미나 발제를 맡은 공주교육대학교 서장원입니다. 저희 고등교육분과에서는 예비 초등교사 및 예비 체육교사의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가지 소주제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제 발제 주제는 예비 초등교사 교육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 내실화 방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제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 초등교사 교육실습의 특성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전체 교과를 지도합니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따라서 교육실습 시에도 체육 수업만을 지도하지 않고 전 과목을 지도하게 되죠.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예비 체육교사 대신에 예비 초등교사로 제시하며 체육 수업 지도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실습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선행 연구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우선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론입니다. 초등체육교육의 중요성은 뭐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초등체육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은 바로 초등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초등교사의 체육교과 지도 역량이 어떤가에 따라서 초등체육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초등교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예비교사 교육과 현직교사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발제와 관련해서 예비 초등교사 교육은 크게 대학 강의와 교육 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강의는 체육교육을 심화과정으로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이 외에 다른 심화과정 학생들의 경우는 체육교육론이나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의 강의를 수강하고 또는 스포츠 선택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교육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 실습은 교과에 대한 지도 또는 생활 지도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교육 실습은 예비 교사들에게 이론과 실천의 연결이 장이되며 교사의 정체성과 교육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고 있지요. 특히 교육 실습을 통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한 실제 수업 지도의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발제와 관련해서 초등체육 수업에 관한 실제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교육 실습 중에 초등체육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이전에도 연구가 종종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근으로 2009년 이후의 연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 이후에 교육 실습 중에서 초등체육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예비 초등교사 관련한 연구와 교육실습 지도교사와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교육실습에서 초등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실습에서 체육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초등체육 또는 체육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비 초등교사 관련된 연구는요, 초등체육 교육실습을 통한 경험적 인식이라든지 교육실습 경험에서 드러난 체육교육의 간극과 해소 전략, 또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과 경험, 수업실습에서의 걱정거리 분석, 그 다음에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등으로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교육실습 지도교사와 관련한 연구로는 초등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체육수업 지도 경험 탐구, 협력교사와 체육교사교육자의 공동노력을 통한 초등체육 교육실습 개선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교육실습 중에 교육실습과 관련해서 초등체육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본 발제와 관련해서 체육 수업 지도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발제의 목적은요,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초등체육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문헌 분석으로 국내 학술 연구 논문을 분석해 보았고요. 관련 참고 서적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면담으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면담을 실시했는데요. 본교 재학생을 대상, 그 다음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중에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비 초등교사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해 보았고요. 교사교육자 3분과도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습 현황 파악을 위해서 교육대학교 홈페이지와 교육대학교 조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교육실습의 문제점 및 내실화 방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예비 초등교사 교육실습 현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지금 현재 있는 10개 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고요. 가나다 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2학년에서 2주 참관실습, 3학년에서 3주 수업실습, 4학년에서 4주 종합실습과 같이 다른 교대에서도 똑같이 유사하게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실습이 이루어졌고요. 참관실습, 수업실습, 종합실습, 그리고 종합실습과 함께 실무실습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인교대는 부설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실습 대용학교로 88개 교,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5개 교, 그 중에서 2개 교는 2년마다 변경되었고요. 광주교대는 2학년의 경우 13개 교, 3학년은 50개 교, 4학년은 10개 교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에 2주 농어촌 학교로 교육실습을 다녀왔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32개 교가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와 진주교대, 청주교대는 특이하게 1학년에서도 참관실습 또는 교육봉사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전국 교육대학교 교육실습 현황을 분석해보면 한 학년당 학생 수는 300명에서 650명, 적게는 300명, 많게는 650명 정도고요. 평균적으로 약 380명 정도, 한 학년당 학생 수가 380명 정도입니다. 또한 교육실습 기간은 4년간 총 8주에서 11주 정도의 교육실습을 하고 있었고요. 실습 학교 수는 부설초등학교와 실습 대용학교를 포함해서 적게는 5개 학교, 많게는 88개 교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서울교대는 매년 학교가 변경되었고 공주교대는 2개 교가 2년마다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대는 농어촌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습 형태로는 1학년에서는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만 첨관실습 또는 교육봉사실습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2학년에서는 첨관실습, 관찰실습, 첨가실습으로 1주에서 3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3학년에서는 수업실습, 운영실습, 농어촌실습으로 2주에서 4주 운영되고 있었고요. 4학년에서는 종합실습, 실무실습으로 2주에서 4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과 4학년 중심으로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실습 중 체육수업 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 심화과정 3명의 학생과 타 심화과정 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즉 예비 초등교사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체육수업 지도 횟수 부족, 지도교사 전문성 부족, 강의 내용 수업 적용 문제, 교과 내용 재구성 문제, 교수 지도 조언 부족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수업 지도 횟수 부족과 관련해서는 전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교육실습 시에 다른 교과 수업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수업 지도 횟수가 의외로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체육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고요. 0회에서 3회 정도의 체육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심화과정 학생들의 경우는 체육 수업을 못하거나 1회밖에 하지 못하기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도교사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도교사의 체육 전문성 부족,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런 것을 느꼈다. 교수님들의 지도와 비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 수업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육 수업 모형 적용이 어려웠고 체육 수업 시 학생 관리 전략, 즉 학생 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내용 재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교과를 지도하다 보니까 체육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따라서 교과서 중심의 체육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수 지도 조언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쁜 교육 실습 일정으로 지도 교수님께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웠고 또는 사전에 조언을 구하라는 안내 말씀이 없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는 교수님께 부담드리지는 않을까 고민하여서 지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 수업 지도 경험 부족. 이는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난 것과 같고요. 지도교사 역량 부족과 관련된 부분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실습 단계별 지도 부족. 넷째, 교수 지도 조언 문제. 다섯째, 실습학교와의 협력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 수업 지도 경험 부족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전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교육 실습 시에 체육 수업 지도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체육 심화과정 학생들조차도 체육 수업 지도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도교사 역량 부족입니다. 지도교사들이 보여주기식 수업 지도를 하고 있고요. 체육 수업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교사 대상 체육 수업 지도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습 단계별 지도 부족으로는 예비 초등교사의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학년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체육 수업 지도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단계별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 지도 조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학생만 조언을 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도안을 거의 다 계획해놓고 지도 조언을 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을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표 수업이나 일반 체육 수업 수업 시 계획 때부터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체육 수업 지도의 미시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습 학교와의 협력 부족 문제입니다. 교육 실습이 교육 실습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체육 수업 관련해서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 초등교사와 교사 교육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체육 수업 지도 경험, 지도교사 전문 역량, 교육 실습 단계별 지도, 체육 교과 내용 지도, 교수 지도 조언, 실습 학교와의 협력 문제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 내실화 방안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6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대학 차원, 둘째 실습학교 차원, 셋째 인적 차원, 넷째 교육 정책, 즉 실습 제도 차원으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교 차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육 실습 기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교사가 모든 교과를 지도합니다. 따라서 체육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 수업 지도의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 실습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혜규는 교육 실습 시 수학 수업 횟수 증가에 따라서 수학 수업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따라서 교육 실습 시에 체육 수업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면 체육 수업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실습 기간의 확대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실습 대용 학교의 확대 및 고정화입니다. 교육 실습 대용 학교를 확대함으로써 단위 학교당 예비 교사들이 가는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교육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교육 실습 대형 학교가 고정화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지도교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맞춘 교육 실습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습 학교 차원입니다. 대학 차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말이고요. 실습 학교를 다양화하고 고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실습 중에 체육 수업 지도 기회를 확대해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후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현장에서 체육 수업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 실습 중에 체육 심화과정 학생뿐만 아니라 타 심화과정 학생들까지도 체육 수업의 기회는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습 운영 학교의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 즉 참관 실습, 수업 실습, 종합 또는 실무 실습과 같은 단계별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실습 지도교사들이 체육 수업 전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공주교육대학교의 대용학교에 계신 모 교장 선생님께서는 실습 대용학교로 선정되자마자 전 교사에게 지도안 세안을 작성하게 하고, 실제 모의 수업을 모두가 다 해보게 하고, 실제 교장 선생님께서 수업에 참관해서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충실히 한 후에 실습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듯이 지도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측면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노력들은 실습 학교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적 차원입니다. 인적 차원은 예비 초등교사 측면, 실습 지도교사 측면, 교사 교육자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비 초등교사 측면에서는 체육 수업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주어야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지도 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교과가 바로 체육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론의 현장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교육 실습과 연계된 대학 강의를 실시할 필요도 있으며, 체육 심화과정 이외에 타 심화과정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습 지도교사 측면입니다. 실습 학교에 있는 지도교사 및 대학 교수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교육 실습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습 학교 지도교사의 전문적 능력 함양을 위해서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아울러 공동체도 함께 구성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실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공동협의회, 공동보고회 및 평가회도 운영하면 교육 실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체육 수업의 지도 내실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사 교육자 측면입니다. 교사 교육자는 교육 실습의 사전 사후 교육을 충실히 하고 내실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습 지도교사들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교육 실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체육 수업 지도 시에 예비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지도 조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 정책 실습 제도 차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좀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전에 나왔던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교육정책 실습제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정책으로 교육 실습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 5년제 실시도 이전에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직 관련해서 5년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20년의 교직 경험이 있고, 또 교육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육 실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양이라든지 외국의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의 교육 실습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육 실습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교육대학 5년제 실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실습 기간이 확보된다는 얘기는, 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실습을 통해서 체육 수업의 기회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 실습 기간으로 2학기를 확보하고, 혹은 교육 실습 학년을 운영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4년에 플러스 1학년으로 교육 실습 학년을 운영하거나 교육 실습 기간으로 2학기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는 학기 중 교육 실습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 과정의 문제 해결, 그리고 교육 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체육 수업에 대한 지도의 내실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 실습을 가기 전에 학생들의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사전 사후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보강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 실습 기간으로 2학기나 또는 교육 실습 학년을 운영한다면 1학년, 2학년의 경우는 1, 2주 정도의 첨간 실습을 하고요. 3학년은 2에서 4주 정도의 수업 실습, 그리고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총 2학기를 교육 실습 학기로 운영하기도 하거나, 혹은 5학년을 교육 실습 학년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체육 수업 지도 확대, 이를 통해서 체육 수업 지도의 기회의 확대가 가능해지겠죠. 아울러 혁신적인 교육 실습 공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별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 실습 시스템 내에서, 과도기로서 현재 교육 실습 시스템 내에서 4학년 1학기를 교육 실습 학기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실습 공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교육 실습 관련 강의 실수를 인정하고 보강 등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교사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지도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 그리고 학과 그리고 실습학교 공동으로 교육 실습 학기 즉 한 학기 15주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콜사 간의 현실적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좀 변형해 보았는데요. 조덕주의 7인이 공역한 반성적 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서적에도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변형해 보았습니다. 보다 좀 간단하게. 크게 사전 교육과 교육 실습, 사후 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 교육은 3주 정도 이루어지고요. 실제 교육 실습 기간은 10주. 그다음에 사후 교육으로 2주. 그래서 한 학기 15주를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전 교육은 교육대학 본부와 또는 학과 주관으로 3주에 걸쳐서 교육실습 사전 지도 및 교육실습 실행 계획을 지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교육실습에서는 실습학교와 학과가 공동으로 10주간 운영하되 주 1회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 교수와 그동안의 일주일 동안의 수업을 반성해보고 교육실습도 반성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실습을 할 것인지 협의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0주가 끝난 이후에는 사후 교육으로 교육대학 본부와 학과 중심으로 2주에 걸쳐서 교육실습 후에 평가 및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지도함으로써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교육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체육 수업 지도의 내실화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이 시기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도교수의 강의 실수를 인정해 줌으로써 즉 밑에 보시면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 교육자들이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교육 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 실습 학기를 마친 후에는 대학과 학과 실습학교 공동으로 보고회 및 평가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제가 변형해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요약 및 제언입니다. 본 발제의 목적은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의 내실화 방안을 통해서 초등 체육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었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간단하지만 문헌 분석, 예비 초등교사 면담, 교사 교육자 면담을 통해서 문제점 및 내실화 방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 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체육 수업 지도 경험의 부족, 지도교사 전문 역량의 부족, 교육 실습 단계별 지도의 문제, 체육 교과 내용 지도의 문제, 교수 지도 조언의 문제, 실습 학교와의 협력 부족으로 도출되었고요.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 내실화 방안으로 제가 4가지 차원, 즉 대학, 실습 학교, 인적, 교육 정책, 즉 실습 제도 차원에서 각각 내실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습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와 관련해서 교육대학교 5년제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2학기를 확보하거나 혹은 실습 학기로 2학기를 확보하거나 5학년을 교육 실습 학년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이상적이라면 과도기로서 현재 교육 실습 시스템 내에서 4학년 1학기를 교육 실습 학기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보았고요. 끝으로 대학과 학과 실습 학교 공동으로 15주 동안의 교육 실습 학기 운영 예시, 즉 콜사 간이 제시한 현실적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현실에 맞게 한번 변형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발제를 하지 않고 대면 세미나가 이루어졌다면 본 발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온라인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끝으로 제가 생각거리를 한 3가지 정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에 대한 미시적 내실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둘째, 제가 제시해 보았는데요. 말씀드렸던 교육대학교 5년제, 5학년 교육 실습 학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지, 또 가능할지, 끝으로 교육 실습 중에 체육 심화 과정이 아닌 타 심화 과정 학생들에 대한 체육 수업 지도 강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초등교사 교육 실습 중 체육 수업 지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초등교사 교육 실습에서의 체육 수업 지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서나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성고등학교 한동수 선생님의 예비 체육교사 교육 실습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이해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등 예비 체육교사 교육 실습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이해입니다. 저는 비록 현장 교사로 근무 경력은 짧지만 대학교에서 조교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 주제 발표를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 현장 교사의 고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두 번째, 한 교사의 교육 실습 운영 사례 경험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으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주제어에서 나왔듯이 중등 예비교사는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중등 체육교사, 즉 중등교사가 되기 전이라는 것이죠. 결국 중등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2항에 나와 있고요. 또한 교원 자격 검정령 제3장 무시험 검정과 교육부 고시 제2019-182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제3조와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 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은 50학점 이상으로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 21학점 이상, 표시 과목별 교과 교육 영역 8학점 이상을 포함합니다. 교직 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은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 실습의 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교육 실습이란 교원 양성기관, 즉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원에서 습득한 지식과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통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 및 기능을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인데요. 크게 참관 실습, 수업 실습, 실무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실습은 학교 현장 실습 2학점 이상, 그리고 교육 봉사활동 2학점 이상을 들어야지 이수가 가능한데요. 교육 실습 중 학교 현장 실습은 1학점당 2주 또는 80시간 이상으로 하고요. 교육 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기준은 대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등 예비 체육교사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부, 교육청, 학회, 교원 양성기관, 예비체육교사, 현장교사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고민해서 여러분이 함께 고민 아닌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고민의 시작은 제가 2014년부터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교육부하고 블로그 이후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의 자료를 수시로 접하게 되는데 올 초에 교육부에서 업무 계획이 나왔죠. 교육부의 업무 계획을 보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이라는 문구를 봤어요. 2021 교육부 정책 추진 방향의 추진 과제에서 미래교육 선도,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안에 세부 과제의 미래학교 전환 본격 추진, 그 안에 또 자그마하게 소주제죠. 교원 양성체제 개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교육실습이 현장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저도 현장에서 교육실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지? 과거를 떠올리면서 또 반성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 양성체제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7페이지에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및 교원 수급 모델 개발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원 양성체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교육 환경에 맞춘 교원이 다교과 역량, 그리고 현장 적응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양성체제가 개편된다. 2021년 7월에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요. 그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안을 보면 현장 적합성, 미래 대응, 초등교원 양성, 그리고 중등교원 양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 적합성에서 당연히 교육 실습 예실화라는 내용이 있죠. 현재 예비교원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올 2월에 벌써 구성되었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등재된 교육 실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많은 수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교육 실습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교육 실습 연구 동향이라는 노수건, 박일수, 서령환의 연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1편의 교육 실습 관련 연구를 연구 현황 및 연구 주제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등에 해당하는 결과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교육 실습의 쟁점은 결론 부분에서 다른 선행 연구와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교육 실습 연구 현황, 두 번째 교육 실습 연구에 나타난 주제어, 세 번째 학교 급에 따른 교육 실습 연구 동향입니다. 표 1에 교육 실습 연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보다 훨씬 많았죠. 대부분의 교육 실습 만족도 연구에서 실습 지도 교사의 역량과 실습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상이하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학교의 교육 환경이 학교마다 상황이 틀리고 그리고 교육 실습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질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 대상에서 지도교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데요. 이는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 실습 연구에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1번부터 8번까지 교사 교육제도와 기관, 교육관과 교육가치, 예비교사, 지도교사, 교사 교육자, 프로그램, 수업 실습, 연구 방법 이렇게 8가지의 대주제로 이루어졌고요. 그에 해당하는 중주제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현장 학교 그리고 예비교사에서도 인식, 실습 지도교사에 대한 인식도 있고요. 실습 지도교사에 따른 정서적 경험, 그리고 실습 지도교사와 상호작용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의 역할과 실습 운영,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에 따른 또 소주제가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에 따른 교육실습 연구 동향입니다. 앞서 제시한 교육실습 연구 현황과 주제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지도교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장의 교육실습 운영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교육실습 체계입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연구부장님께 듣고서 제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비교사가 학교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연구부가 접수를 하죠. 그러면 연구부서에서는 관리자와 협의를 하고 관리자 승인이 떨어지면 연구부는 각 교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각 교과로 요청하면서 교과 지도교사 그리고 잔임 지도교사를 배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교육실습 운영 사례는 제가 어느 한 예비체육교사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 예비체육교사는 집과 대학교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면 임용 준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 모교인 사립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이 사립고등학교에 가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만나서 기쁨과 약간의 불편함을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편한 수업 진행 때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 수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교사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담임 업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실습 지도교사입니다. 중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지도교사 일에서 초임교사의 업무 적응도 못하고 있다가 배정받았대요. 그렇다면 예비교사는 교육대학원생이었는데 모교 출신이고 다행히 이전부터 지도교사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 핑계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좋았겠죠. 업무 핑계로 중등 예비 체육교사에게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도교사의 업무는 학교 업무는 3학년 담임의 생활지도부 3학년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인원수가 거의 50명에서 60명까지 교사 인원수가 그 정도 되는데요. 업무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도교사 2에서 예비교사는 사범대학 학생이며 모교 출신이고 다행히 지도교사한테 체육교과와 담임 업무에 관한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지도교사 2에서 업무는 1학년 담임 예체능부교의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지도교사 3에서 예비교사는 교육대학원생으로 또 모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도교사의 업무는 아까랑 마찬가지 1학년 담임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예체능부 기획이었습니다. 다만 예체능부장님이 이 친구가 기획을 마칠 때 음악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체능부의 일을 거의 기획인 이 지도교사가 많이 담당을 했었겠죠. 지도교사 4에서 예비교사는 사범대학생으로 모교 출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교사를 알고 있어서 지도교사에게 먼저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연구부장과 상의하고 관리자분께 문의드려 체육교과 업무에 있어서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그 교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학교 배정 방식의 체계가 미흡하죠. 왜 꼭 모교 출신의 예비교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학교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남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 예비교사를 여성 예비교사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학교 내 교육 실습 환경이 부족합니다. 교무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지도교사와 예비교사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셋째, 지도교사의 업무 과다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체육교과 그리고 담임교사라면서 운동부 지도교사 그리고 예체능부 기획 거기다가 교육실습 지도교사까지 한다는 거. 네, 힘든 일이겠죠. 네 번째, 지도교사의 역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좀 전에 봤던 지도교사 1에서처럼 네, 교육실습을 받으러 온 예비교사에게 무엇을 지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초임인데 네, 그럴 경우 사전교육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실습 기간이 부족입니다. 제가 있던 중학교에서 처음 2주 동안 학교 적응과 첨가원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3주에는 수업 실습과 발표 수업까지 합니다. 그리고 4주째는 교육 실습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에 네, 당연히 학생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어렵겠죠. 또한 지도교사하고도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느 교사의 교육실습 지도교사 역할인데요. 우선 체육교과 지도교사의 역할로 체육교육과 협의회를 통한 체육수업 참관, 지도교사의 수업만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교과 전체 협의를 통해서 모든 체육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수업 실습,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방법, 교수학습 과정안 지도,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체육대회 및 학교 행사 관련 업무 지도, 운동부 관련 업무 지도, 그리고 생활지도가 있겠죠. 담임 지도교사의 역할로는 학급 담임의 업무 이해인데요. 우선 조회 종료를 통한 출교 관리, 그리고 등교지도, 급식지도, 청소지도, 학생 상담, 학급 학생과 상호관계 형성, 그리고 학급 생활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으로 들어가서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교사의 현장 이야기와 선행 연구를 통해 본 교육 실습의 쟁점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서 교직 사회화 과정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예비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예비 교사와 지도교사의 지원 및 관리 체계인데요. 저는 지도교사의 입장에서 지도교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행정적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에 따른 그러한 보상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셋째, 이론과 실제 융합 문제인데요. 당연히 대학교와 교육 현장이 그런 연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도 지도교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넷째, 교육과정의 실효성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듯이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교육 실습 운영 방식이 개선될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실습 기간의 연장인데요. 교사가 되기 전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데 4주라는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그래서 교직사회 이해나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습 기간이 연장되어야겠죠. 결국 한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 실습 내실화 방안입니다. 첫째, 학교 배정 방식의 전환과 둘째, 교육 실습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셋째, 교과별 전담 지도교사 배정, 그리고 넷째, 지도교사의 역할 기준 성립, 다섯째, 실습 기간 연장, 이렇게 5가지 내실화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맺으면서 제가 드릴 만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교원 양성기관, 학교, 교사들이 서로 협력적인 소통을 바라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동수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이주욱 교수님의 예비체육교사 교육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교사제 탐색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스포츠교육학회 고등교육분과 세미나 중등 예비체육교사 교육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 교사제의 이해를 발표하게 된 충남대학교 이주욱 교수입니다. 먼저 학생 교사제는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사범대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교육봉사와 교육실습을 포함하는 현장 실습을 체계화하고 예비교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질에 천착해야 한다는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는 예비교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업무와 책임이 가중될 뿐입니다. 이에 A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학생 교사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고안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현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범대학 예비교사 1학년에서 3학년은 특정 학교 현장에서 교육봉사를 실천하고 해당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실습으로 확대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발표는 학생 교사제를 소개하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제시하는 대학의 체육교육과에서 학교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과 대학의 교원과 중등학교의 교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 교사제 구축을 위한 선행 과제로부터 교육실습의 법적 근거, 그리고 학생 교사제의 이해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사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A대학교 사범대학에서도 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 재정의 문제를 비롯해서 일선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그 첫 단추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실습을 위해 예비교사를 받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담당 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뿐 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학생 교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재정적 지원, 멘토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체계적 협력 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실습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등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제45조 부설학교에서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 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부설학교가 없으며 대형학교도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현장 실습의 내실화를 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 실습 방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대학, 예비교사의 협조를 구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에서는 교원 양성 교육 과정 현장 적합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협력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A대학교 학생교사제는 지역에 있는 현장 학교와 사범대학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대학교의 교직부 관장사항 중 교육실습 운영이라고 명시는 해 있지만 교육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학사 운영 규정에는 이수학점과 이수과목, 성적과 교직 적성, 인성 검사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직과정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학사 운영 규정에 교육실습과 교육봉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실습과 교육봉사의 현장을 알아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교원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체계화하고 예비교원의 현장 경험, 실무 역량 중심의 교육실습, 교육봉사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A대학교 예비교사들이 교육봉사와 교육실습 경험에 대해 면담과 자료집을 구성한 것을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두에게 즐겁고 유쾌한 실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처럼 착한 아이들과 친절한 지도 선생님을 만나서 기분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눈물을 쏟으며 힘겨운 나날이었다며 털어놓는 경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결국 교육실습은 내가 학교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친 것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학교와 아이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준 것에 더욱 크고 묵직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비교사 A는 교육실습을 꿈의 무대로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대하고 준비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즐겁고 유쾌한 경험일 수는 없겠지만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실습 현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 개인이 10군데 이상의 학교와 연락하고 겨우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모교가 아닌 경우는 더욱 힘든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예비교사가 꿈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대학의 역할일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봉사에 대한 면담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보통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근 2년간은 같은 초등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방학식이지만 초등학생들에게 보충학습 지원자를 받아 나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 예비교사는 교육봉사를 위해 기관상정부터 성적 인정의 절차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위의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2박 3일 혹은 3박 4일간 집중해서 많은 시간의 교육봉사 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급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범대학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학생회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에 A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와 교육실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실습의 본질에 부합하는 예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교사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는 학생교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양성대학에서 현장 학교와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게도 분명한 보상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실습의 내실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범대학에서는 중등학교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방과 프로그램을 사범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육 혁신을 위해 공동연구와 협력교수제 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 시행을 위한 컨설팅과 교과목 개발, 연구 공유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의 실무와 교과목의 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은 교육봉사, 교육실습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멘토링, 학습 보조교사, 학교 활동 지원, 자유학기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그리고 협력학교는 사범대학에서의 특강,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협력교수제, 직무연수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기적성 활동 지원, 스포츠 활동 지도, 고교 학점제 지원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 교사제는 A대학교 사범대학과 협력학교가 상호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사범대학은 협력적 교육 실습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 확대, 학생 교사제로 현장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중등학교에서는 대학의 자원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에 사범대 학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현장과 대학의 협력 교수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를 같이 행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사제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제공합니다. 사범대와 협력학교 간의 학생 교사제 선도 협력학교 협약 체결 및 인증 현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인 1협력학교를 배정해서 1학년 때부터 교육 봉사를 시작으로 해서 교육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관리를 위해서 또 협력을 합니다. 협력학교에서는 사범대에서 배정한 학생들을 학생 교사로 인정하고 관리하고 협력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봉사 및 교육실습을 위해서 사범대 학생은 기본 의무로서 교육봉사 및 교육실습을 배정된 협력학교에서 수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모든 협력 프로그램은 상호 요구와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의 예산에 의해서 집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사범대학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교 전담 조직과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은 사범대와 협력학교에서 전담 조직을 두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학생 교사제 운영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협의회를 가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교육부, 공공기관 등의 정책 지원 및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협력 증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협력학교 체계와 운영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역량 제고라는 국가적, 공익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의 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교사제를 위해서는 선도 협력학교에 홍보하고 참여 의향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거쳐 시범 운영을 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거쳐 협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모델을 확산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이고 많은 것들을 협의 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교사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범대학이라는 큰 틀에서
학생 교사제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학교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교육과 대학의 교원과 중등학교 교사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지금도 중등학교 교사와의 연구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 실습과 교육 봉사,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신 분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또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사가 될 예비 교사들의 교육 실습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학교 체육이 쭉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1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제1차 교육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